저기 아저씨, 가게 운영 중이에요? 운영 중이긴 한데 너 혼자니? 아빠나 엄마는? 나중에 올 거예요. 미안하다.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런가요? 배고프니? 여기 아니 돈은 나중에 줘도 되는데. 오웬 동전? 부족한가요? 어떡하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참배객 수준이지만 이 아이한테는 큰 돈일 텐데. 나중에 부모님이 온다는 말은 했지만 뭔가 그것도 사정이 있어 보이고 귀찮은 일에 휘말리면 감당이 안 돼. 하지만 이런 작은 아이를 밀어내도 되는 건가? 내 이름은 다이스케. 35살이 된 올해 라멘집 D&T 문을 닫기로 했다. 오픈한 건 5년 전. 평도 좋아서 가게는 매일 붐볐는데 최근에 순식간에 평이 떨어져 장사가 잘 되지 않게 되었다. 단골 손님들마저 이제 그만하지. 옛날 맛이랑 완전 다르다. 남동생이 있었을 때는 좋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점점 아무도 오지 않게 되고 말았다. 나도 맛을 되돌리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동생 다이치와 같은 맛을 내는 건 나에게는 불가능했다. 나와 동생은 옛날부터 장난꾸러기였다. 나이도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어렸을 때는 친구처럼 항상 같이 장난치고 다녔다. 어른이 된 이후에도 우리는 파트너였는데 요리를 잘하는 동생이 갑자기 형! 라면집 하자! 라는 말을 꺼냈다. 좋았어. 국물 요리는 나한테 맡겨. 형은 요리를 파멸적으로 못하잖아. 요리는 내가 할게. 누가 싸구려 제조기계라고? 자각 있었네. 형은 부침성이 좋으니까 홀에서 접게, 그리고 나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격리 같은 거 해줘. 그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어떻게든 둘이서 형제의 가게를 오픈. 항상 2인 삼각을 해왔는데 왜 죽어버린 거야 이 바보야. 교통사고로 동생이 즉사했다. 일단 레시피는 남아있었으니 그대로 만들어봤지만 동생의 맛과는 전혀 달랐다. 뭐 애초에 평범한 요리조차 레시피대로 만들어도 싸구려가 완성되는 내 실력의 원인이 있는 거겠지만 패점을 결정한 나였지만 라멘의 길은 포기하지 않았다. 실력이 안 좋다면 실력을 갈고 닦으면 된다. 옛날 맛을 되돌리기 위해 나는 인기 라멘집에서 수행을 하기로 정했다.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자 어떤 체인점을 경영하는 대표가 만나주기로 했다. 나는 익숙하지 않은 정장을 입고 면접으로 향했다. 오래 기다렸지? 내가 테츠테츠 라멘 대표이사인 테츠아키야. 그 유명한 D&T 사람이 우리 가게에서 수행하러 오다니 의외야. 무슨 속셈인 거니? 사실은 요리를 담당하던 동생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그 맛을 재현할 수가 없어서요. 뭐? 죽었다고? 어쩐지 요즘 좋은 소식이 안 들린다 싶었거든 너네 가게. 네? 이런 실례 힘들었겠네. 어떻게든 그 맛을 재현하고 싶어서. 눈물 나는 이야기네. 요리 실력을 갈고 닦기보다 그 얘기를 소설로 쓰는 편이 돈을 더 잘 벌지 않을까? 무례한 말에 화가 났지만 인기 라멘집에서 수행할 기회를 내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꾹 참았다. 저는 조금 독창적이지만 일단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는 만들 수 있습니다. 형 쪽은 초짜라는 거구나. 글쎄, 고용해줘도 좋지만 조건이 있어. 뭔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뭐든 말이지. 그럼 너희 레시피를 우리 쪽한테 넘기지 않겠어? 네? 라이벌 가게에 재기를 돕는 거잖아. 적에게 도움을 주는 거니 나름의 대가가 있어야지. 그치? 하지만 그 레시피를 넘기면 어머, 우리가 맛을 훔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시하지 말아줄래? 어디까지나 참고하는 것뿐이야. 우리한테는 우리의 맛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만큼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없던 걸로 해. 우리 말고 고용해줄 가게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부탁드립니다. 저도 동생처럼 맛있는 라면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가게를. 네 사정 따윈 알 바가 아니라고. 머리랑 다리를 씻고 다시 오거나 그대로 집에서 나오지 말아줄래? 동생의 맛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라고. 실례하겠습니다. 이런 저 상태로는 그 가게가 부활할 일은 2번 다시 없겠어. 럭키. 그 가게는 정말 성가신 가게였으니까. 아니 잠시만. 저 녀석의 재현을 못하는데 만약 그 가게의 맛을 우리가 재현할 수 있게 되면? 역시 난 천재야. 내 성공은 이런 곳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다이치, 미안하다. 네 맛을 지키지 못했어. 그날
나는 술을 마시면서 계속해서 사죄를 했고 정신을 차리니 바닥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눈을 떠보니 시각은 이미 점심쯤이었고 잠든 건가? 레시피가 없어졌어. 온 집안을 찾았지만 아무데도 없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어 현관을 보러 가자 열쇠가 억지로 열린 흔적이 있었다. 도둑이야! 서둘러 경찰을 불러 조사해달라고 하자 역시 열쇠 구멍에는 피킹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레시피 외에 도둑 맞은 물건은 있나요? 그 밖에는 아무것도. 저기 범인은 잡히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나는 매일 스스로를 책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흐느적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떤 냄새에 내 코가 반응했다. 이 냄새를 따라가자 한 라멘집에 도착했다. 거긴 그 재수없는 대표가 운영하는 라멘집이었다. 입구에는 긴 대기줄이 생겨 있었다. 나는 그 이유를 바로 알았다. 레시피를 훔친 건 그 남자였던 것이다. 그럼 뒤는 잘 부탁할게. 이 자식. 뭐야 당신? 뭐야 이 신메뉴는? 난 안 속아. 이 냄새 동생의 라멘 냄새야. 어머나 트집 잡지 말아줄래? 이건 우리가 오랫동안 연구해서 겨우 완성시킨 환상의 라멘이거든. 거짓말하지 마. 뭐가 자기 가게 맛이 있다는 거야? 자존심이란 게 없는 거냐? 당연히 있지 망할 애송이야. 그렇게 말할 거면 먹어보든가. 누가 그딴 표절 라멘을. 먹어보면 알 거 아니야. 우리 라멘이 당신 동생 것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말이야. 나는 순서를 건너뛰어 자리를 안내받았고 얼마 후 라멘이 나왔다. 자 먹어봐. 동생 라멘 냄새가 나는 라멘을 앞에 두고 테츠아키는 다시만만했다. 나는 한 입 국물을 마셨다. 그러자 달라. 거봐 우리가 그런 궁상맞은 라멘을 만들 리가 없잖아. 이래서 거지가 싫다니까. 테츠아키를 무시하고 계속 먹은 결과 동생의 라멘과는 닮지도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건 형인 나이기에 아는 것이지 다른 손님한테는 구분이 가지 않을 수준이었다. 자 먹었으면 당장 돌아가. 영업방해로 고소한다. 증거도 없는 이상 어찌할 수 없었다. 녀석들은 내가 반년을 걸쳐도 할 수 없었던 수준의 재현을 고작 한 달 만에 해낸 것이다. 하지만 뭔가 다르단 말이지. 나는 분하고 슬퍼서 재료를 사들여 기억에 있는 대로 동생의 라멘 재현을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녀석들의 발끝에도 못 미쳤다. 미안하다 다이치. 내가 큰일을 저질러버렸어. 바보같지. 저 세상에서 나를 때려줘. 금방 거기로 갈 테니까. 동생의 마음을 저버린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나 기력을 잃었다. 이대로 이 가게와 함께 사라져 주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여자아이가 가게에 나타났다. 저기 아저씨 가게 운영 중이에요? 가게에 나타난 건 6, 7살 정도의 작은 여자아이였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머리카락도 엉망이었다. 땀도 많이 흘리고 있는데 어디서 도망쳐온 걸까? 얘 어디서 왔니? 엄마랑 아빠는? 나중에 올 거예요. 미안하다.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런가요? 배고프니? 돈 여기. 아니 돈은 나중에 줘도 되는데. 오웬 동전? 부족한가요? 아니 이 오웬 꽤 귀한 오웬이야. 아마 라멘 한 그릇 가치는 될 거야. 정말? 정말이야. 근데 그렇게 맛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괜찮니? 방금 만든 라멘이 있지만 솔직히 오웬의 가치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정도는 누군가에게 라멘을 먹어줬으면 했던 걸지도 모른다. 이걸로 나도 이 인생에 미련은 없다. 여기 나왔어. 잘 먹겠습니다. 급하게 먹다가 화상 입지 않도록 조심해. 맛있다. 정말? 살면서 먹은 라멘 중에 제일 맛있어. 기쁘다. 아저씨 눈에서 땀이. 여기 너! 여자아이가 먹는 걸 지켜보고 있는데 살벌한 놈들이 가게에 들어왔다. 사실 가게는 이제 문을 닫으려고. 미하루, 마음대로 도망치면 안 되지. 자, 돌아가자. 아버님이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건 여자아이의 반응으로 알았다. 게다가 만약 진짜 부모라고 하더라도 딸을 이런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거니 제대로 된 사람일 리가 없다. 따님이 많이 더러워졌는데 무슨 일 있나요? 아니, 뭐 좀 넘어져서. 공원에서 놀았나요? 맞아요. 공원에서 놀던 중에 이 아이가 갑자기 달려나가서.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공원은 걸어서 30분은 걸리는데요. 달려도 10분이나 15분 정도는 걸리죠. 그 거리를 굳이 뛰어서 저희 가게까지 왔다고요? 그게 카운터 뛰어넘어도 되니까 이쪽으로 와.
나는 여자아이를 끌어당겨 뒷문을 향해 달리게 했다. 젠장! 이 여자아이가 왔을 때부터 경찰에는 신고해뒀어. 도망칠 기회는 지금뿐이야. 빌어먹을 쫓아라! 아직 근처에 있을 것이다. 미하루 괜찮니? 뒷문에 숨어있던 미하루가 조심조심 얼굴을 내밀었다. 도망쳤다고 생각하게 한 건 그놈들을 여기서 쫓아내기 위한 페이크였다. 아저씨, 고마워. 아니야, 가게 문을 잠갔으니 일단 천천히 라멘을 먹으렴. 여자아이가 라멘을 다 먹고 잠시 후 경찰들이 가게에 와서 사정을 설명하고 미하루를 보호해달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미하루가 헤어질 때 한 말이 몇 번이나 곱씹었다. 아저씨, 고마워. 라면 정말 맛있었어. 가슴이 뜨거워졌다. 미안하다 다이치, 아직 거기 못 가겠어. 내 안에서 다시 야심에 불이 붙었다. 다음날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 놀랍게도 그 아이는 유괴당했던 아이였다. 그렇다는 건 쫓아온 남자는 유괴범? 미하루는 유괴당한 후 남자들의 빈틈을 엿봐서 남자 집에서 도망쳤고 헤매다가 공복에 견딜 수 없었던 때 내가 만든 라멘 냄새에 이끌려 찾아왔다는 것이다. 일이 일단락되어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하러 온다고 했다. 나는 그날 주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다. 이런 살벌한 세상이구만. 실례합니다. 다이스케 씨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저씨, 오, 깔끔해졌구나. 이번 일은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저는 오시로라고 합니다. 딸은 미하루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은혜를 갚게 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별로 맛있지도 않은 라멘을 주고 시민의 의무를 다한 게 답니다. 라멘집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D&T 라멘이라는 가게였죠. 아, 굉장히 평이 좋은 가게였죠. 어째서 폐점을? 라멘을 만들던 동생이 세상을 떠나서요. 저는 경영 담당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다른 가게에서 수행해서 가게를 부활시키려고 했지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부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했다. 나도 정신적으로 한계가 왔던 건지 초면인데 떠벌떠벌 얘기하고 말았다.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다. 너무하군요. 제가 멍청했던 거죠. 경솔하게 남을 믿어버려서. 아니요. 다이스케 씨는 필사적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동생분의 가게를 망하게 둘 수는 없다며 그 책임감으로. 그건 그렇지만 이젠 비전 레시피를 써둔 노트도 없어지고 말았으니. 하지만 내용은 기억하고 계신 거죠? 딸에게 라멘을 대접해 주셨다는 건. 네? 아, 네. 몇 번 봤으니 머릿속에서는 있습니다만. 그럼 다행입니다. 그럼 그 맛을 가게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재현을요? 네? 아, 사실 저는 모니로봇 라멘이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모니로봇 라멘이라면 그 엄청난 대형 회사 말인가요? 예. 나를 구해주신 답례로 제 회사에서 재현을 돕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되나요? 당신의 뜨거운 마음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같이 라멘을 부흥시킵시다. 물론 저희 회사는 레시피를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계약서를 써도 되고요. 그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는 건가요? 다이스케 씨, 당신은 제 딸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은혜를 갚지 않으면 제가 성에 안 찹니다. 저야말로 부탁드립니다. 아저씨, 더 맛있는 라면 먹고 싶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나는 모니로봇 라멘의 전면적인 협력 아래 동생의 맛 재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솔직히 내 요리 실력, 아니 감성은 놀랄 정도로 삐뚤어져 있어서 모니로봇 라멘의 연구원들을 곤란하게 했다. 하지만 모두 포기하지 않고 요리의 기초부터 응용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라멘 맛은 점점 동생 것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3년 후. 나야, 레시피는 어때? 아직도 못 찾았어? 빨리 하라고, 정말. 나 참, 그 D&T의 레시피도 사람들이 금방 질려서 뭐가 인기 가게라는 거야. 덕분에 다시 다른 가게에서 들여와야 하는 처지가 됐잖아. 곤란하신 것 같군요. 당신 갑자기 뭐야? 지금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거든. 불법 침입으로 신고한다. 남의 집 열쇠를 부수고 레시피를 훔쳐간 사람이 할 말인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뭐 됐습니다. 오늘은 보고할 게 있어서 온 겁니다. 뭐야, 결국 공사 쪽으로 이직이라도 한 거야? 아니요, 사실은 새로 라면집을 내게 되었거든요. 가게 이름은 뉴 D&T. 동생의 맛으로 다시 한번 승부할 겁니다. 그런 시대에 덜 떨어진 라면은 금방 질려서 망할걸. 경험자의 의견은 역시 무게가 다르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걸.
애초에 초짜인 네가 그 맛을 재현하는 건 도무지 상상이 안 가기도 하고. 가게 위치는 당신의 테츠테츠 라멘 바로 옆입니다. 뭐? 우리 가게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거든. 돈은 어떻게 마련한 거야? 사실은 모니로버 라멘에서 전면적으로 협력해 주셨거든요. 모니로버 라멘이라고? 어떻게 네가 그런 대기업과?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뭐 그렇게 됐습니다. 미리 말해두지만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겁니다. 우쭐대지 말라고! 한번 먹으면 만족되는 그런 레시피에 우리 라멘이 진리가 없어! 왠지 자백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뭐 됐습니다. 선전포고는 했으니까요. 나는 선언한 대로 테츠테츠 라멘 본점 옆에 가게를 오픈했다. 옛날에 인기 있던 가게였기에 오픈 초기부터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거기에는 동생과 함께하던 시절 와주셨던 단고들도 있었는데 맛있다. 이거야 이거. 영케 재현했네. 아니 그때 이상의 맛이야 이건.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후에도 소문에 소문을 불러 순식간에 우리는 인기 가게가 되었다. 한편 옆에 테츠테츠 라멘은 장사가 망해서 잠깐 너 대체 어떤 수를 쓴 거야? 지금은 영업 중입니다. 너 같은 초짜가 마시는 라멘을 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무슨 수상한 거라도 넣은 거 아니야? 먹어보실래요? 그럼 알 겁니다. 먹어주지. 비밀을 폭로해주겠어. 3년 전이랑 반대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테츠아키를 자리에 안내하고 라멘을 냈다. 자, 드셔보세요. 테츠아키는 트집을 잡을 생각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뭐? 어떤가요? 테츠아키가 눈을 희번뜩거리는 게 보였다. 이게 같은 레시피로 만든 라멘인 거야? 나는 알 수 있어. 완전 달라. 사실 그 레시피는 완전한 게 아니었거든요. 무슨 말이야? 동생은 필요한 내용만 메모하는 버릇이 있어서요. 재료는 같아도 몇 준비나 불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맛은 재현할 수 없습니다. 덕분에 3년이나 걸렸죠. 그럴 수가? 자, 그럼 테츠아키 씨, 당신은 얼마 전부터 자기가 자백을 하고 있다는 자각은 있으신가요? 뭐? 무슨 말이야? 이제 와서 경찰이 가봤자 소용없어! 네, 저도 그런 짓을 할 생각은 없지만 동생의 레시피를 훔친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당신과의 대화를 녹음한 데이터를 주간지에 팔아넘기는 정도는 할까 생각 중입니다. 녹음? 당신의 표절 의혹은 이 업계에서 유명하니까요. 그걸 주간지에 폭로하면 어떻게 될지. 음식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판이니까요. 당신 가게 이미지가 떨어지겠죠. 그런 근거 없는 짓을 할 수 있으면 해봐.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테니까. 근거가 없지는 않지. 제가 증인입니다. 너는? 나타난 오오시로 씨와 청년을 보고 테츠아키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럴만도 하다. 당신이 전화로 레시피 도둑질을 지시한 그는 모니로봇 라멘의 전 직원입니다. 뭐? 자네가 레시피를 훔친 탓에 얼마나 많은 라멘집이 피해를 당한 줄 아나? 그런 자네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내가 직접 책을 마련한 거다. 물론 당신의 지시 내용은 모두 녹음해뒀습니다. 기다려. 합의하자. 어? 그래. 너 우리 가게에서 수행하고 싶다고 했지? 좋아. 수행하게 해줄게. 이제 동생의 라멘을 부활시켰으니 이젠 당신에게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럼 제휴를 맺자. 인기 가게인 우리랑 맺으면 도깨비가 방망이를 든 격이잖아? 테츠타치 라멘의 업적인 좋지 않다는 건 조사해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점포의 흉내만 내니 당연한 거지만요. 너는 적자를 안고 지옥에나 떨어져. 기다려. 제발. 선언한 대로 나는 녹음 데이터를 주간지에 보냈다. 인기 라멘점 테츠테츠 라멘의 부정은 순식간에 큰 문제로 발전하여 최종적으로는 경찰이 움직이는 사태가 되었다. 내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사람도 발견되어 체포당했는데 설마 우리 딸을 유기한 그룹과 테츠테츠 라멘이 이어져 있을 줄이야. 어쩐지 좋은 입지에 가게를 준비한다 싶었더니 그런 거였군요. 엮여서는 안 되는 조직과의 유착이 발견되어 결국 테츠테츠 라멘은 모든 점포가 폐업하게 되었다. 이 새끼! 너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야? 용서해줘, 제발! 하지마!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테츠아키는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았고 그 후유증으로 양손에 마비가 남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한 테츠아키에게 도착한 건 빗변제 재촉과 체포장을 가진 경찰이었다. 재활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한 테츠아키는 그대로 형무소에 가게 되었다. 사실 그 사람 형무소에서 요리 담당이 되었어. 마비가 남은 양손의 격통을 참으면서 라멘을 만들고 있대. 대충 한 날에는 다른 죄수한테 두들겨 맞는다더군.
그건 정말 지옥에 떨어져 버렸네요. 이렇게 손님에게 라멘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정말 행복하지. 그러게요. 자, 슬슬 개점 시간이야. 오늘도 힘내. 네. 동생아, 보고 있니? 나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시 가게를 열 수 있었어. 개점 첫날에는 손님으로 꽉 찼지. 그 후로도 3달 동안 이어졌고. 앞으로도 네 맛을 지킬게. 전국에서 지켜봐줘. 어서 오세요. 불륜? 아들이 불륜을 했다고? 심지어 제가 임신 중에 야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실은 밖에서 다른 여자랑 놀고 자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본인은 뉘우치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 정말 기쁘구나. 네? 아들이 드디어 불륜을 할 정도로 훌륭한 남자가 되었는걸. 네? 내 이름은 레이코. 29살 전업주부로 뱃속에는 첫째가 될 아이도 있다. 남편 노부테루와는 직장에서 만나 3년의 교제를 거쳐 결혼했다. 그리고 지금 아이가 생겼으니 행복으로 가득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날도 입덧으로 웅크리고 있는데 공포의 벨소리가 울렸다. 실례할게. 시어머니 도래. 어머, 배가 또 커진 거 아니니? 어머님, 이틀 전에도 오셨잖아요. 그렇게 금방 부풀진 않아요. 딱 봐도 몸이 안 좋아 보이는 나를 신경 쓰지도 않고 어머님은 자기 집인 것 마냥 들어온다. 그리고 거실을 쭉 둘러보더니 여전히 집이 지저분하구나. 그런가요? 이틀 전에 반나절에 걸쳐 꼼꼼히 청소했으니 깨끗한 것 같은데요. 이거 봐, 너는 이게 안 보이니? 뭔가요? 뭐 유명 우주인 영화의 한 장면인가요? 안 되지. 제목을 말할 뻔했네. 아깝다. 아깝긴 무슨! 그게 아니라 이 먼지 말이야, 먼지. 이게 어디가 깨끗하단 거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정도는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 아닌지. 청소를 똑바로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내가 없어도 매일 제대로 해야지. 요즘 입덧 때문에 정말 속이 안 좋아서 몸 상태가 괜찮아지면 제대로. 왜 그러세요? 네 그 안일함에 기합을 넣어준 거야. 내가 말했지. 먼지 하나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명 결혼한 직후에 방에는 먼지 하나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해줘. 아들이 먼지 알레르기를 일으키면 큰일이니까. 라고 말하긴 했지만 설마 진심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 너 전업주부면서 남편을 조금이라도 도와야겠다는 생각도 안 드니? 물론 들죠. 그럼 제대로 청소해야지. 그리고 빨래도 세탁기에 넣어둔 채였으니 빨리 돌려. 이러다 못 널겠다. 아, 설마 건조기 같은 걸 쓰려는 건 아니지? 우리 아들은 햇빛을 듬뿍 받은 옷을 입게 해줘. 네. 어머님은 얼추 나에게 지시를 내린 후 차까지 마시며 감시체제에 들어갔다.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자모임에도 있단 말이지. 너같이 물러빠진 여자가. 꼭 중년이 되면 이혼하더라. 우연 아닐까요? 입 말고 손을 움직여! 네. 시어머니인 마미코는 사흘에 한 번 집을 찾아와서는 평소의 불평이나 나에 대한 불만을 실컷 말하고 집안일을 시킨다. 심할 때는 필요한 것도 없는데 장을 보라고 심부름까지 시킬 정도. 비가 내리든 바람이 불든 내 몸 상태가 안 좋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 견딜 수 없었던 나는 결국 남편에게 상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요즘 남편은 매일 야근하느라 그날 돌아오는 건 밤 9시가 넘어서였다. 나왔어. 어서 와. 피곤하다. 맥주. 응. 저기 노부테루. 왜? 이 아이가 태어날 쯤에는 일도 좀 정리될 것 같아? 그런 걸 왜 물어봐? 육아도 해야 하는데 나 혼자서는. 엄마한테 봐달라고 할 거니까 괜찮지 않아? 그건 큰 문제다. 당신이랑 둘이서 육아하고 싶은데.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바로 쉴 수 있다고 말 못해. 내가 해고당하면 누가 이 집을 책임질 거야? 그건 그렇지만. 뭐야, 엄마가 싫어서 그래? 그게 아니야. 그냥 어머님이 요즘 자주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몸 상태에 상관없이 이것저것 지시를 하시는데 출산 후에도 그럴 거라 생각하니 불안해서. 정신 차려. 앞으로 엄마가 되는 거잖아. 엄마한테 이것저것 배운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남편에게 어머님이 방문을 자제하도록 말해줬으면 한다고 슬쩍 부탁했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긴커녕 엄마의 선의를 거절하라는 거야? 어떻게 그래? 라고 화냈기까지.
남편은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열을 내는 경향이 있는 것도 고민이었다. 정말 힘들다고. 어머님이 너무 엄격하셔. 원형 탈모까지 생길 정도라니까. 탈모가 그렇게 자랑이냐? 그럼 우리 부장님은 인간 보물이겠네. 게다가 남편은 내가 임신한 후로 남존 여비스러운 발언을 자주 하게 되었다. 잘 들어. 나는 장래가 보장된 사장 후보 중 한 명이야. 여기서 기회를 잡아야 돼. 전업주부의 편한 생활과는 다르다고. 너무해. 전업주부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편하잖아. 집에 계속 있으니까. 그럼 하나라도 좋으니까 집안일 한번 해봐. 왜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일이나 하고 나서 해. 노부테루는 사귀기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니, 아마 원래 이런 사람이었었던 걸지도 모른다. 이쯤 되니 나는 솔직히 내가 보는 눈이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똑똑하고 부침성 좋은 그런 흔한 매력에 맹신 상태가 되었던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혼해서 아이까지 생긴 이상 어떻게든 노부테루가 마음을 바꾸어 결혼하기 전에 상냥한 모습으로 돌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태로 남편과 시어머니 양쪽으로 고민하던 때였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나왔어. 어서 와. 목욕은? 물 받아놨어. 목욕하고 마시게 맥주 시원하게 해둬. 맥주는 시원해야 맛있으니까. 그래. 참자 참아. 직장 사람인가? 잠금을 안 해놨네. 저기 노부테루, 다음엔 언제 만날 수 있어? 야, 방금까지 같이 있었잖아. 벌써 외로워. 여기저기가 쑤셔. 변태네. 노부테루만큼은 아니지. 이제 나랑 넌 운명 공동체니까 금방 별의 인도로 만날 수 있을 거야. 멋있어. 노부테루 시인해도 되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다. 야, 내가 항상 말하잖아. 아내가 임신 중이라 한동안은 안 돼. 이런 식의 이혼하면 너와의 관계가 들켜서 위자료를 얼마나 떼일지. 뭐? 나한테 푹 빠진 주제? 그래서 이렇게 매일 만나는 거잖아. 내일 또 보자. 내일도 섹시한 속옷 입고 갈게. 뭐야 이게? 나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아 거슬러 올라가 여러 번 다시 읽었다. 이치에라는 여성과의 대화에도 물론 화가 났지만 이런 대화를 한 핸드폰을 잠금도 안 걸어두고 가다니 얼마나 나를 얕보는 거야? 라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렸다. 아, 좋은 목욕이었다. 어이, 내 시원한 맥주는? 뭐야? 왜 멋대로 남의 핸드폰을 보는 거야? 잠금도 안 하고 두고 간 건 당신이잖아. 띠롱띠롱 시끄럽다고. 그보다 어떻게 된 거야? 지금까지 야근했던 게 아니었어? 괜한 트집 잡지 마. 그건 스팸 문자야. 스팸 문자랑 대화하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시끄러워.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이 정도의 힐링은 필요하거든. 결혼 약속까지 한 것 같은데? 그건 치애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뿐이야. 거짓말. 이 사람은 당신이랑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말이야. 나는 결혼하자고 한마디도 한 적 없어. 피곤하니까 그 정도 일 가지고 따지지 마. 사과할 생각도 없구나. 알았어. 어머님께 말씀드릴게. 그런 일로 엄마를 번거롭게 하지 마. 지금 번거롭게 안 하면 언제 하라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번만큼은 어머님도 내 편이 되어주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엄격한 사람이니 분명 아들에게도 엄격히 대해줄 터이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본인은 뉘우치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정말 기쁘구나. 네? 아들이 드디어 불륜을 할 정도로 훌륭한 남자가 되었는걸. 네? 남자는 불륜 한두 번 정도는 해봐야지. 그 아이는 언젠가 사장이 될 그릇이니까 애인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멋이 살지. 시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남편도 당당해졌는지 봤지? 라며 희죽희죽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있는데요? 불륜을 할 시간이 있으면 집에 돌아와서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이래서 요즘 젊은 여자는 어딜 도움을 받으려는 거야? 전업주부면 육아 정도는 혼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옳소.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과 육아를 하고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상식이지. 불륜을 그냥 넘기라는 건가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그치, 노부테루? 나 대단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아참, 이 정도 일로 이혼하자고 하진 않겠지? 그렇게 되면 인류 변호사를 모아서 지옥에 떨어뜨려 줄게. 뱃속 아이까지. 알았니? 시어머니의 협박에는 빽이 있었다. 사실 시아버지는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 고용한 변호사가 있다는 얘기는 전부터 들었다. 남편은 지금은 본가의 회사가 아닌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장래에는 시아버지의 뒤를 이을 예정이었다. 나는 눈앞이 새카매졌다.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아니, 결국 이것도 내가 앞일을 잘못 내다본 탓이지. 기대하지 말고 바로 이혼해야겠다. 아니, 근데 그럼 지옥에 떨어지는 건가? 나는 진심으로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죽을 각오라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자식들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참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믿져야 본전으로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러 갔다. 실례합니다. 어서 오세요.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괜찮으세요? 신경 쓰지 마시죠. 괜찮은 걸까, 여기? 찾아간 곳은 법률 사무실 모니 로봇. 수 안 좋은 변호사가 있는데 요금도 저렴하다고 쓰여 있었다. 뭐 잡지 광고에 쓰여 있었던 거니 어쩌면 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걸지도.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상담 내용은요? 사실은 그게 남편이 불륜을 해서. 오, 어디 위자료는 얼마나 원하세요? 그게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서. 사연이 있나 보군요. 네, 사실은 시아버지가 대기업 상사의 사장이시고 시어머니는 그 사장의 부인이거든요. 아버님은 평론가로 TV에도 출연할 정도의 유명인이에요. 상대는 인류 변호사 군단을 준비할 생각이죠. 그렇군요. 시어머니는 불륜을 남자의 훈장이라고 주장하시는데 만약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면 변호사 군단을 사용해 지옥에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전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부인은 실례지만 여기에 이기러 오신 거 아닌가요? 아니, 물론 이기고 싶어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여긴 법률 사무실입니다. 고민을 듣는 상담소가 아닙니다. 재판으로 가져가 철저히 때려 눕혀 승리하는 게 저희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느새 고민 상담을 하고 있었네요. 제가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얕보시면 곤란하죠, 부인. 누가 덤벙이에 약해 보이는 약소 변호사라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는데요. 확실히 사무실도 작고 구석에 있고 조명도 왠지 어둡죠. 왜냐하면 예산을 모두 광고비에 쓰고 있으니까요. 돌아갈까? 하지만 제 실력은 상당합니다. 저에게 의뢰하시면 이 상황에서 구해드릴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정말요? 상대는 기업이 고용한 초인류 변호사 군단인데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 대신 저 혼자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팀플레이입니다. 팀이요? 우선 오늘부터 1년 동안은 견디셔야 합니다. 1년이나요? 확실하게 이혼을 이겨내고 거기에 위자료까지 따내실 거면 그 정도 각오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1년만 힘내죠. 견딜 수 있을까? 견딜 만큼 그 후의 생활은 아이와 함께 장밋빛일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생활에 대해서 말입니다만 상대를 계속 화나게 해주세요. 네. 저는 1년 동안 계속 화를 감당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는 편이 증거도 모으기 쉬우니까요. 저는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만약 스트레스로 뱃속 아이에게 무슨 영향이 가면. 그 점은 걱정 마세요. 사실 이런 때를 대비해 저희 사무실은 어떤 비밀병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밀병기요? 그건 바로 이것! 안 좋은 말 변환기! 이 이어폰을 귀에 끼워주세요. 이러면 되나요? 그럼 가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미인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성이야. 천국에라도 가버려. 자, 이어폰을 빼주세요. 왜 갑자기 칭찬을? 사실 방금 이어폰을 끼고 계시는 동안 저는 당신을 실컷 매도했습니다. 네? 하지만 음성은... 사실 이 이어폰은 나쁜 말을 모두 칭찬으로 변환해줍니다. 뭐라고요? 녹음 기능이 붙어있으니 들린 내용은 모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이걸로 1년 동안 견뎌보죠. 이거라면 괜찮을지도. 그리고 남편분이 돌아오는 시간이나 불륜을 했다고 여겨지는 날, 그리고 폭언이 아니어도 빈정대는 말을 했을 때는 모두 메모를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분이었을 줄은. 조금 다시 보셨나요? 네, 정말. 근데 이 이어폰은 어떻게 구하신 건가요? 물론 제가 개발을... 실례합니다. 박사...
내가 개발한 이어폰의 대여비를 회수하러 왔어. 당연히 이번 달은 내주겠지? 이번 달도 기다려줄 수... 아! 벌써 3달째라고 임마!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괜찮은 거 맞나 이 사람? 이렇게 나는 최강의 비밀병기를 얻었고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지옥의 1년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와 노부테루를 화나게 하는 건 정말 간단한 일이었다. 얘 좀 봐라. 어딜 누워있는 거야? 출산이 가까워져서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 정도로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러니? 자, 빨리 일어나. 안 되겠어요. 자꾸 억지로 일으키려고 하면 경찰 부를 거예요. 뭐야? 요즘 아주 건방져? 이 똑똑하고 예쁜 여자가 너만큼 성실한 수제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이 집에 평생 살아주면 좋겠어. 엄청 기분 좋네. 이번 일이랑 상관없이 이어폰 갖고 싶다. 듣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만족스러운 표정인 거야? 엄청 상처받고 있어요. 전혀 그런 반응이 아닌데? 어머님, 얘기가 너무 길어요. 집안일을 가르쳐준다고 하시더니 요리도 잘 못하시던데요. 맛이 너무 강하다고요. 네 요리는 너무 맛있어서 고급 음식점에 내도 될 정도야. 청리 대신한테 먹이고 싶을 정도라고. 나왔어. 어서 와. 야근? 아니면 즐기고 왔어? 뭐야? 그렇게 매일 불륜할 수 있겠냐? 바쁜 건 진짜야. 어머, 그렇구나. 밥은? 먹고 왔을 줄 알고 안 만들었어. 뭐? 치에 수제 요리도 먹고 싶을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만들어줘. 라면이어도 돼? 지금 장난해? 그렇게 자꾸 건방지게 굴어도 돼? 내가 불륜한다고 해서 우쭐대도 되냐고! 이혼하는 건 절대 안 돼! 이대로 계속 결혼하자! 그건 싫은데. 목욕물 데워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내님!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 둘에게 계속 비난, 칭찬당하는 나는 이어폰이 있다곤 해도 아슬아슬한 정신상태로 1년을 보냈다. 중간에 아이도 태어났다. 출산은 무사히 성공하여 정말 기뻤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출산날 남편은 병원에 오지 않고 불륜 상대에게, 시어머니는 친구와 여행을 갔다고 한다. 일주일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러 와서 한 첫마디는 귀엽지 않아였다. 물론 이 일도 메모했다. 육아도 중요한 건 다 혼자서 해야 했고 눈치채보니 1년이 지나 있었다. 결혼생활 3주년이었던 그날, 복수의 때가 찾아왔다. 얘기라니 뭐야? 나 바쁜데. 이혼해주세요. 뭐? 우리 아이를 아껴주지 않는 가족과는 연을 끊고 싶어요. 이런. 너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인류 변호사 군단을 준비할 수 있어. 제멋대로 이혼하려고 했다간 지옥에 떨어질걸? 네, 상관없어요. 단 지옥에 떨어지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어머, 되게 강하게 나오네.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애는 데려가라. 수입도 없는 네가 어떻게 애를 키우면서 살 생각인지 볼만하겠는데? 언쟁해봤자 소용없다. 나는 준비해둔 짐을 챙겨 아이를 안고 집을 나갔다. 사전에 빌려둔 아파트로 이사해 자취를 시작. 혼자 육아를 하는 건 이전과 같았지만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던 둘이 없어지자 아이와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 쪽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신고서와 위자료 청구서 서류가 도착했다. 나는 그걸 타케다 씨에게 바로 가져갔다. 가사테만의 위자료 1,000만. 후안무치한 것도 이 정도면 예술이네요. 싸울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저희는 1년 동안 쌓아온 증거가 백두산보다 높이 쌓여 있으니까요. 남편 측은 선언한 대로 회사가 고용한 변호사를 데려왔다. 굉장히 유능해 보인다. 하지만 질 것 같진 않았다. 변호사 사무실 못 잃어본? 들어본 적이 없는걸? 약수하잖아. 이겼네. 남편도 시어머니도 여유만만했다. 변호사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들었는지 사실도 아닌 나의 태만 에피소드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두 사람의 증언으로 증거 같은 건 없다. 한편 우리는 아까 남편분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확실히 그녀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입덧 탓으로 몸 상태가 좋을 때는 가능한 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보다도 저는 남편분이나 시어머니의 폭언이야말로 이혼의 진정한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 순간 둘의 표정이 굳었다. 타케다 씨가 지체 않고 녹음을 재생하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1년에 걸쳐 나에게 내뱉어온 폭언들이 대음량으로 흘렀다. 이 외에도
1년 동안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내뱉은 폭언이나 비열한 행위를 기록한 것도 제출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남편의 귀가 시간이나 부정행위 횟수도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자 드디어 저쪽 변호사도 안색이 변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는 뭔가요? 저는 아내분이 임신을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멋대로 집을 나갔다고 들었습니다만 절에서는 당신들이 가정폭력을 한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니. 그걸 어떻게 하는 게 변호사잖아! 그래, 비싼 비용을 냈으니 어떻게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싸우고 계시네요. 처음에 그 여유는 어디로 간 건가요? 이 악덕 변호사가! 아? 그건 당신들이잖아요. 두고 봐. 금방 역전해서 위자료를 뜯을 테니까. 아니요, 솔직히 저에겐 그건... 뭐야, 쓸모없긴. 됐어. 다른 변호사들에게 부탁할 거니까. 당신은 해고야, 해고! 얕보던 며느리가 설마 이렇게까지 용의주도하게 준비했을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겠지. 둘은 화내면서도 아직 이길 생각이었다. 거기서 나는 최종 병기를 도입. 아버님! 어? 두 사람 몰래 불러두었던 아버님을 소환. 아버님의 분노는 이미 정점에 달해 있었다. 니놈들! 언제부터 우리 변호사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을 정도로 잘나셨지? 무슨...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얼마 전에 레이코 양에게 연락을 받았다. 너희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는지 말이야.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녹음을 듣고 확신했지. 노보테로, 니놈 이게 무슨 짓이냐? 아빠! 들어줘! 나는 그저 일을 열심히 하느라. 일이 있어도 정시에 퇴근해서 애인과 노닥거리는 게 네 일이냐? 그걸 어떻게? 당연하지! 너를 그 회사에 추천한 게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사장한테 물어보니 네 취급에 곤란하다고 하더구나. 내 체면을 아주 깎아버렸어! 진정해요, 여보. 노부테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너도 문제야! 남자가 돼서 불륜 한두 번은 해보는 게 당연하다고! 그럼 내가 앞으로 애인을 몇 명 만들 땐 넌 불만 없는 거지? 아니 그건... 몸이 무거운 여성에게 니놈들이 한 짓은 범죄나 마찬가지야! 역겹다! 노부테로, 너에게 회사를 물려줄 순 없다! 그럴 수가... 마키코! 네 입만 번지르르한테만 해도 이제 실증이 났어! 이혼하겠어! 거짓말이지? 제가 받을까요? 마침 이 안건에 잘린 참이라. 그래. 미안하지만 부탁하네. 기다려, 여보. 여보! 농담이지? 내가 농담할 사람으로 보이나? 경영자로서 오래 해오신 아버님이 노려보자 남편과 어머님은 겁을 먹어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 그 후에 얘기는 척척 진행되어 누구도 변호를 받아주지 않은 남편 측의 요구는 모두 기각당하고 내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형태로 마무리되었다. 덤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바람 상대인 치혜한테도 제대로 위자료를 받았다. 재산의 절반은 나눴지만 그 금액 이상으로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어서 전 남편은 빚을 지는 신세가 되었다. 게다가 아버님이 손을 쓰셔서 회사에서도 해고당했다던가? 그게 원인으로 치혜한테도 버려지고 말았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보유하신 최강의 변호사에게 사정없이 당해 이혼이 성립되었다. 아들과 둘이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한다. 집안일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 중년의 이혼율이 높다는 건 사실이었구나 라고 그때 생각했다. 한편 나는 아버님께 일을 소개받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일과 육아를 어떻게든 병행하고 있다. 아버님의 지원은 정말 감사하다. 지금까지 바쁜 걸 핑계로 도와주지 않았던 속죄라고 하셨다. 다만 이번에 가장 감사해야 할 사람은 변호사인 타케다 씨였다. 나는 일단락이 된 타이밍에 그를 만나러 갔다. 이번 일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타케다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아, 여기 있었구나, 타케다. 박사. 거짓말 탐지기 되어 요금 4달치 밀렸어? 그리고 이번 공우는 틀림없이 나한테 있잖아. 왜 네가 우쭐대는 거야? 어라? 보수는 드렸을 텐데요. 사실은 전부터 갖고 싶었던 셜록 홈즈 세트를 사버려서. 지불이 먼저잖아. 일단 앞으로 한 달만 더 기다려줘. 못 기다려? 앞으로도 힘내세요, 약수 변호사 타케다 씨. 내 육아는 이제 시작이다. 얼굴에 그 상처. 아, 네. 옛날에 일하다가 사고를 좀 당해서. 그렇군요. 아, 이 맞선도 글렀구나. 제 이름은 미스 야스아키.
40살의 평범한 독신 회사원입니다. 아, 제 얼굴 상처 신경 쓰이시죠? 이건 제가 옛날에 일하다가 거래처로 출장을 가던 때의 일입니다. 큰일이다. 불이야. 어떡하지? 안에 사람이 있는데. 그때 출구 부근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저는 생각보다 먼저 몸이 움직여 그 사람을 구하러 갔는데 위험해! 이때 불탄 건물의 일부가 제 얼굴에 직격,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상처 자체는 별거 아니었지만 특히 심했던 건 화상이었습니다. 흉터는 어떻게 해도 남는다고 성형수술로 가리는 걸 추천받았습니다. 하지만 성형수술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데다 얼굴 수술은 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운타임도 상당히 길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과 큰 돈을 들여서까지 고칠 정도로 잘생긴 건 아니니 뭐 괜찮겠지 하고 치료가 끝난 후 화상 자국은 그대로 남겨두기로 한 거죠. 하지만 이 선택으로 나중에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의외로 다들 별말 없이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남자만 있는 직장이었다는 점이나 개발부라 외부와의 접점이 별로 없었던 게 크겠죠. 다만 곤란했던 건 여성 관계입니다. 다친 게 28살쯤이었는데 화상 자국을 이유로 실컷 차였죠. 왜 고치지 않았나요? 치료를 하지 않는다니 이해가 안 되네요. 돈이 없나요? 라고 했죠. 이렇게까지 말하니 역시 치료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암으로 입원, 치료 비용을 보내기 위해 제 얼굴을 치료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치료한 보람도 없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인지장애로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어 아무튼 이래도 돈이 쌓이지 않는 부의 스파이럴에 돌입. 그렇게 눈치채보니 40살이 된 거죠. 참고로 작년에 어머니도 폐렴이 심해져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천에 고독해져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있던 가족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다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로 결정사에 등록해서 만남을 추구했는데 얼굴에 그 상처. 아, 네. 옛날에 일하다가 사고를 좀 당해서. 그렇군요. 아, 이번 맞선도 글렀구나. 이런 식으로 백전백패였다. 결정사 플래너분이 사장으로 숨기는 건 어떠냐고 했지만 같이 생활하면서 이 흉터를 숨길 수는 없으니 처음부터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찾고 싶다는 게 제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뭐 얄팍한 희망이라는 건 알지만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노력하니 만남이 찾아온 것 같아요. 처음 뵙겠습니다. 타케다 마치코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미스 야스아키라고 합니다. 타케다 마치코 씨. 38세 싱글맘. 굉장히 예쁜 사람이었는데 역시 싱글맘이라는 건 장벽이 높았는지 저와 마찬가지로 만남에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얘기를 들어보니 전 남편이 가정폭력을 하거나 빚을 지우는 등 고생이 끊이질 않아 셀터에 피난해서 겨우 이혼할 수 있었다는 엄청난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다면 성실한 사람, 딸을 소중히 여겨줄 사람이 최우선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 흉터는 다치신 거죠? 네, 옛날에 화재 현장에서 쓰러진 사람을 구할 때요. 초보가 손을 대서 이 꼴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미스 씨처럼 성실한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은 행복하겠죠? 이렇게 제 흉터를 긍정적으로 봐주는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어요. 그것만으로 제 마음은 순식간에 미치코 씨에게 꿰뚫리고 말았죠. 하지만 마치코 씨의 결혼 최우선 조건은 무엇보다 아이에 대한 것. 제가 마치코 씨에게 마음이 있어도 아이가 저를 잘 따라주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치코 씨는 이른 단계에 저를 아이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딸아이인 링코예요. 안녕하세요. 링코예요. 안녕, 미스 야스아키라고 해. 저기 아저씨는 엄마 남친이에요? 남친이라니 그런... 엄마가 오늘 데려올 사람은 엄청 상냥하고 엄청 멋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 링코. 죄송해요. 이 아이가 좀 조숙해서. 아니요, 기쁩니다. 전 아빠는 엄마한테 심술만 부렸으니까 새아빠는 상냥한 사람이 좋아. 아저씨는 엄마를 소중히 대해줄 거야? 물론이지. 엄마도 링코도 소중히 하고 싶어. 링코는 굉장히 밝고 착한 아이였어요. 제 불안까지 모두 날아가도록 상냥하게 맞이해줬습니다. 그 후 링코와도 함께 셋이서 식사를 하거나 놀이공원에 가는 등 다양한 곳에 가게 되었고 1년 후 저희는 무사히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다음 출장은 언제예요? 다음은 1일부터 18일까지야. 미안해, 출장이 많아서. 괜찮아요. 알고 결혼한 거니까. 일 있네요. 고마워, 둘 다. 선물 많이 사서 돌아올게. 사실 몇 년 전부터 저희 개발부는
타기업과 공동으로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발표될 때까지 극비사항이라 가족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가족이 없었으니 바빠지는 건 상관없었는데 이렇게 결혼해서 가족을 가진 몸이 되자 출장이 많은 게 고민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수당도 나오고 이 일을 하면서 저금이 늘어나 둘을 부양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설립부터 진행해온 프로젝트를 하차할 수도 없죠. 그런 거로 마치코 씨에게는 결혼하기 전부터 업무 특성상 출장이 많다는 걸 이미 말해두었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결혼을 해준 것이죠. 정말 마츠코 씨에게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마츠코 씨, 내일 저녁 6시 기차로 돌아갑니다. 알았어요. 항상 수고가 많아요. 맛있는 밥 차려놓고 기다릴게요. 고마워. 선물 기대해. 출장은 대체로 2주 정도. 2주간의 출장이 끝나면 다음엔 상대 기업에서 2주 출장을 오는 식으로 교대로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출장을 가는 건 2주 후. 2주 동안 집에서 보내고 2주 동안 회사의 사택에서 생활하는 식의 생활이 몇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일단락되어 출장도 한동안 쉬게 되자 저는 들떠 있었는데 저기 여보, 이제 출장은 없어진 거야? 그렇지. 그래도 오래 이어진 편이야. 보통 4년이나 왔다 갔다 하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구나. 혹시 출장이 줄면서 월급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거야? 그럴 리가. 당신의 벌이로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어. 그렇구나. 그렇게 말해줘서 기뻐. 아, 근데 있지. 우리 부모님은 시골에서 둘이 사시잖아? 그게 왜? 사실 당신이 출장을 가는 동안 며칠은 본가에서 보내고 있었어. 그게 없어져서 부모님도 쓸쓸하신가 봐. 그랬구나. 확실히 마츠코 씨의 부모님은 멀리서 사십니다. 저는 일을 핑계로 제대로 인사하러 가지 못하니 딸과의 시간까지 빼앗는 건 꺼려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대로 본가에 돌아가도 괜찮아. 나는 원래 오랫동안 혼자 살았으니 집안일은 스스로 잘할 수 있으니까. 정말? 고마워. 금요일 밤에 가서 일요일 밤에 돌아오려고 해. 그러면 링코도 같이 나갈 수 있잖아? 그거 좋네. 휴식도 할 겸 즐기고 와. 부모님께 안부 전해드려. 그래서 부모님께 좋은 걸 대접하고 싶은데 조금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 좋아. 3만 엔 정도 넣어둘 테니까 가져가. 고마워, 여보. 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이렇게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츠코 씨를 순수히 존경하고 있었어요. 생활비에 보태는 거라고 생각하면 3만 엔도 별거 아니었죠. 링코, 할아버지랑 할머니한테 안부 전해드려. 알았어. 다만 링코는 사춘기인 건지 요즘 저와 잘 대화하지 않게 되었어요. 일만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쓸쓸한 기분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숙명인 걸까요? 링코도 이제 14살. 중학교 2학년이면 상당히 민감한 나이입니다. 말을 잘못했다가 미움받지 않도록 저는 일부러 링코에게 다가가지 않고 거리를 두고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이어지길 9년. 마츠코 씨와 링코는 거의 매주 주말 본가에 가고 저는 여전히 이 일에 몰두하는 나날. 링코와의 대화는 여전히 적지만 특별히 싸우는 것도 아니니 그대로 지냈습니다. 링코도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하기 시작했으니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런 타이밍에 일단락되었던 프로젝트 2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출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다시 전처럼 출장이 늘어날 것 같아. 어머, 그래? 힘들겠네. 집안일이나 링코를 떠맡겨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그게 아내의 의무인걸? 무슨 일 있어? 아빠가 말이야. 다시 출장이 늘어날 것 같대. 그래? 제가 출장이라고 하자 링코는 왠지 눈을 반짝였습니다. 거슬리는 아빠가 없어지는 게 그렇게 기쁜가 하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출장 힘들겠네. 힘내. 응, 고마워. 힘들겠네, 힘내라는 말 뒤에 2번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듯한 마음이 느껴져 저는 허무해졌습니다. 의붓딸이라고는 해도 나름 애정을 쏟았는데 그게 전혀 전해지지 않았던 걸까요? 그리고 이 2번째 출장부터 가정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마츠코 씨, 지금부터 돌아갑니다. 어머, 벌써? 빠르네. 그렇네. 나이를 먹으니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 어쩌지? 아직 본가인데. 그래? 꽤 오래 있네.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시니 이것저것 도와드리다. 그렇구나. 마츠코 씨도 고생이 많네. 이런 식으로 집보다 본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저도 고령의 부모님을 보살핀 기억이 있었으니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여름방학이라 링코가 개강하기 전까지 계속 그쪽에 있는다고 합니다. 그런 연락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저는 경악했습니다. 뭐야? 집이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집이 어질러져 있었던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사정을 묻자. 아, 미안해. 필요한 서류가 좀 있어서 집안을 뒤집어 찾느라고. 찾은 후에 바로 나왔거든. 나도 바쁘니까 정리는 부탁할게. 제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톡 보낸 후 말이 없어졌어요. 이건 그 전까지의 마치코 씨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정리하던 중에 낯선 남자용 자켓이 나왔습니다. 이건 설마 그런... 제 머릿속에 절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저는 장기간 집을 비우는 데다 그녀에게는 자유롭게 지낼 시간도 돈도 있었으니까요. 슬프기는 했지만 가정을 방치한 저에게도 잘못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여 마음 정리를 하듯 집을 청소했습니다. 다행히 8월까지는 둘이 돌아오지 않으니 여러모로 준비할 기간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마치코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야스아키 씨? 할 말이 있어. 뭔데? 사실은 링코가 결혼하게 됐어. 뭐? 이미 결혼식 날짜도 정했어. 그럴 수가. 너무 갑작스러워. 나는 상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데? 아무튼 정해진 일이야. 그리고 당신은 결혼식에 안 와도 돼. 뭐? 얼굴에 그런 흉터가 있는 사람이 온다면 다들 불편할 거 아니야? 그치, 링코? 애초에 피도 이어지지 않았으니 안 했으면 좋겠어. 그치? 이 대화를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무너져 있었는데 못 본 척을 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집에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출장을 기뻐하는 것, 이런 걸 보면 뭔가 속셈이 있다고 의심하는 게 당연한데 저는 의심하면 지금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람 피운 증거를 발견하고 딸의 결혼식에도 거부당하고 이런 불행이 한 번에 닥칠 수도 있는 거군요. 알았어, 시계는 안 나갈게. 그 대신 나랑 이혼해줘. 뭐?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잖아. 네 전남편 빚도 다 갚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게다가 네 부모님 진작에 돌아가셨잖아. 확인하지 않은 나도 바보 같았지만 아주 대담한 거짓말을 냈네. 어떻게... 그래요. 저는 일주일 동안 탐정이나 흥신소에 의뢰해서 마치코의 소행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마치코는 전남편과 위장이혼을 했던 거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전남편은 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빚은 늘기만 하는데 마치코의 벌이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치코는 전남편에게 홀딱 반해서 이혼할 마음이 들지 않았고 돈줄을 잡아서 전남편과의 관계를 이어가기로 한 거죠. 이혼 후 바로 결정사를 찾아가 상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벌이가 안정적이고 출장이 많은 사람이라는 독특한 조건으로 상대를 계속 찾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게 저였던 거죠. 제가 출장하는 동안 집에 전남편을 불러 가족으로서 지내고 제가 돌아오면 전남편은 마치코에게 용돈을 받아 넷카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제가 주었던 생활비로 전남편까지 부양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 출장이 없어진 후 마치코는 무려 저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여 집을 접은 거. 제가 집에 있는 동안은 본가에서 전남편과 마치코, 링코 셋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어떤 취급을 받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 부모님은 연달아 세상을 떠나셨고 마치코 씨는 드디어 집을 손에 넣은 겁니다. 이런 중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탐정에게 사정을 들었을 때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경악하는 건 이제 시작입니다. 마치코는 심지어 본인들의 생활을 견고히 하기 위해 딸을 계속 결정사에 보냈습니다. 취직은 했지만 금방 그만두게 하고 매일 만남을 찾게 했다고. 그리고 드디어 링코가 부자에게 시집을 가게 된 것이죠. 집과 땅을 팔아서 2세대 주택에서의 생활을 노리고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현대탐정은 유능하네요. 감사. 그러니 아까의 전화로 놀란 건 모두 연기라는 겁니다. 위자료는 안 낼 거야? 속은 당신이 나쁜 거야. 맞아. 마치코 씨는 계속 좋은 아내였어. 소중한 돈줄에게 들키지 않도록 계속 좋은 아내를 연기해왔지. 그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뭐야? 하지만 유감이야. 마지막에 긴장을 늦췄어. 나에게 바람피운 증거를 들켰으니까. 시끄러워. 당신처럼 얼굴에 흉터가 있는 못생긴 남자가 나 같은 미인과 결혼한 것만이라도 고맙게 생각해. 그래. 뭐 그것도 이제 끝이야. 아무튼 이혼 신고서를 써줘.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 우리는 대기업 후계자를 손에 넣을 거야. 위자료든 뭐든 뜯어내 보든가. 그 돈으로 얼굴이라도 성형하지 그래? 끊어. 그럼 가볼까? 이렇게 저는 마지막에 작은 복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실례합니다.
미스 링코 씨의 식장은 여기가 맞을까요? 네, 초대객이신가요? 아, 저는 잠깐! 왜 당신이 여기에 있는 거야? 또 탐정을 써서 찾아온 거야? 그래, 오랜만이야. 이혼 신고서라도 가져왔어? 사인해 줄 테니까 얼른 내놔! 그럼 부탁해. 이제 됐지? 이제 변호사를 통해줘. 당신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과 아는 사이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될지. 뭔가요? 무슨 소란이죠? 아, 타나베 씨. 죄송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타나베 사장님. 오늘 축하드립니다. 이거 미스군 아닌가? 다행이야, 드디어 만났군. 저기 이게 대체... 네? 아니, 당신의 남편이자 링코 형의 아버님이잖아요. 대면할 데 없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사실은 저 마츠코랑은 이혼합니다. 네? 저는 돈줄이고 진짜는 전 남편이었거든요. 여기 마츠코의 소행이 모두 쓰여 있으니 괜찮으시면 확인해 주세요. 잠깐! 뭐야? 뭐 하는 거야 대체? 내 회사는 타나베 사장님의 회사와 좋은 거래를 하고 있어. 계속 출장 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바로 여기 계신 타나베 제철 회사였거든. 뭐라고? 그래요. 저희 회사는 극비 프로젝트라는 로켓 개발, 나라에 관련된 일이라 극비 사항이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타나베 사장님은 종종 출장으로 오는 저희 사원을 배려해서 매번 식사하러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장님과도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따님의 결혼을 허락한 것도 제가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아드님은 타나베 제철의 후계자인데 그 아내의 신변을 조사하지 않을 리가 없으니까요. 정답이야. 전 남편은 답이 없는 남자였지만 자네라면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서류의 내용에 따라서 결혼을 없던 걸로 해야겠어. 그럴 수가.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혼 신고서를 내고 오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저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타나베 사장님이 마츠코의 손을 확 붙잡았습니다. 자, 얘기를 들려주실까요? 결과적으로 결혼은 파담. 그런 답 없는 남자와 중혼 생활을 하고 있던 데다 착취할 대로 착취한 저를 버리고 때가 되니 전 남편과의 재혼하려고 했다니. 심지어 전 남편의 빚은 자기 부모님의 유산으로 갚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타나베 집안한테 위자료를 청구당하고 저한테도 위자료를 청구당했으니 그 셋은 지금쯤 지옥 맛을 보고 있겠죠. 딸의 행복한 모습을 봐야 하는 날에 심한 짓을 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할 정도였지만 이 이상은 법에 어긋날 것 같아서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믿는 길을 조금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결혼은 질렸지만요. 할아버지, 나 놀러 왔어. 제 이름은 우누타니 아키라. 18살이고 지금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집을 관리하고 있어요. 외국인이나 도시에서 휴양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민박을 운영하고 있죠. 집세가 드는 것도 아니고 뒤에는 큰 밭도 있어서 사치는 못 부리지만 나름 충실한 매일입니다. 그리고 제 발 밑에는 폰스케 요 녀석아, 방금 밥 줬잖아. 너구리인 폰스케, 이 집의 마스코트입니다. 와우! 이 숙소에는 너구리가 있는 건가요? 아, 어서 오세요. 프레데릭 씨 맞으시죠? 네, 신세지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묵기로 한 프레데릭 씨. 배낭여행자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고 한다. 대단한 삶이네. 이 너구리는 계속 이 집에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랑 같은 시기에 이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 아이 때문에 저는 이 집을 관리하기로 정한 거예요. 재밌을 것 같은 얘기네요. 부디 들려주세요. 그럼 일단 짐을 방에 두고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하죠. 나와 할아버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놀러 왔어. 또 온 거냐? 나 참 이런 아무것도 없는 곳이 뭐가 재밌다고. 할아버지가 있잖아. 할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입이 험해서 사람을 사귀는 걸 안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친척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서 친척 모임에도 할아버지를 보는 일은 없었어요. 아버지도 그런 심술궂은 영감은 몰라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할아버지의 유일한 이해자가 여보, 모처럼 아키라가 놀러와줬는데 차가운 소리 하지 마세요. 할머니, 어서 오렴 아키라. 간식 준비해뒀어. 이거 먹으면 돌아가는 거다. 네. 할머니는 할아버지보다 2살 많으셨어요. 할머니가 20살, 할아버지가 18살 때 맞선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계속 같이 지내온 거니 정말 사이가 좋으신 거겠죠. 할아버지는 말이야, 까칠하지만 좋은 사람이야.
아키라는 할아버지를 싫어하지 말아주렴. 알았어.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이 정말 좋아서 가능하면 계속 그대로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멋진 그랜파더와 그랜마네요. 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이어지진 않았어요. 제가 16살, 할머니는 73때 할머니가 말기암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남을 의지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부탁해서 매일 병문안을 갈 정도였어요. 할머니, 오늘도 왔어. 어머, 고맙구나. 할아버지는? 화장실 갔어. 금방 올 거야. 그러니, 아키라. 그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어. 체격도 좋고 건강한 형에 비해 그 사람은 당시 몸이 작았거든. 가난한 시대였으니 일하지 못하는 아이는 방해일 뿐이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닫게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상냥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토루 씨랑 결혼해서 행복했단다. 그랬구나. 그래도 그건 할아버지한테 직접 말해야지. 안 돼. 그 사람은 엄청나게 부끄럼쟁이니까. 하긴 시끄럽다고 하면서 병실을 뛰쳐나갈 것 같아. 아키라, 너는 왜 할아버지를 따르는 거니? 네 아빠, 친자식도 그 사람을 불편해하는데. 나도 비슷해. 아빠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 누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아버지 회사를 도울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나는 그런데도 관심 없고 난 집에서는 없는 존재나 다름없으니까. 그래요. 사실 저도 부모님에게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한 세대 만에 회사를 일으켜 성공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주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본인 산에 집을 짓고 밭을 가꾸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남들과의 교류는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된다는 분이라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죽이 안 맞는 건 당연하겠죠. 아버지는 저와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성공하기 위해서 뭐든지 해라라며 공부를 강요하는 사람이었어요. 누나는 그걸 스펀지처럼 쑥쑥 흡수했지만 저는 따라가지 못하고 점점 포기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저에게 기대를 하지 않게 되어 집에 있기 불편해서 할아버지 집에 자주 가게 된 거죠.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각자 본인의 생각이 있겠지만 내가 있을 때 없는 사람 취급하지 않고 제대로 신경 써주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좋았어. 내버려두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넘어지면 큰 소리로 할머니를 불러주기도 하고 나를 제대로 걱정해준다는 걸 보면 알거든. 그러니 후미야키도 까다로운 애지만 네가 상냥한 아이로 자라주어 다행이야.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후미야키를 원망하지 말아주렴. 괜찮아. 원망할 정도로 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기 포도 사왔다. 당신 좋아하잖아. 엄마 고마워요. 아카리가 껍질째로 먹을 수 있는 게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서 좋다고 해서 그걸로 했어. 맛있는지 어떤지 몰라. 엄마 그거 좋네요. 다 같이 먹어요. 이렇게 멋진 가족애라니. Beautiful love.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날 셋이서 포도를 먹은 게 할머니와 보낸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날 밤 할머니의 상태가 급변해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위해서 불편한 상주를 맡게 되었지만 당신이 상주? 가능할 리가 없잖아. 산에 틀어박혀 세상을 버린 사람이. 뭐라고? 어머니의 장례식은 내가 맡겠어. 당신은 출석만 하면 되니까 방해하지 마. 어차피 장례식장 사람들이나 친척과도 제대로 대화 못할 거 아니야.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차갑게 밀어내고 상주를 맡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의 장례식이 지체 없이 진행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한 건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저는 항상 할아버지의 옆에 앉아 할아버지를 친척으로부터 지키기로 했어요. 아키라, 그런 사람은 내버려둬도 돼. 아니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잃어서 정말 괴로울 거예요. 혼자 둘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룻밤 만에 장례식은 지체 없이 끝났고 할머니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가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생활한다고 생각하자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할아버지 집과 제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보내기로 했어요. 저는 집에 있든 없든 차이가 없으니 반대당할 일도 없었지만요. 그리고 저는 이날 운명의 파트너와 만났어요. 할아버지, 나 놀러왔... 우와! 큰 소리 내지 마! 미안. 근데 뭐야 이거? 너구리? 얼마 전부터 멋대로 들어와 살고 있다. 나 참.
너도 그렇고 이 녀석도 그렇고 시끄러워 죽겠다. 오, 야생 너구리구나. 처음 봐. 누가 키우던 놈 같다. 그래? 목줄을 하고 있었어. 가려워 보이길래 풀어버렸지만. 그렇구나. 그럼 너에겐 이름이 있었겠다. 목줄에는 폰스케라고 쓰여 있었다. 그렇구나. 그럼 폰스케, 오늘부터 잘 부탁해. 이렇게 저와 할아버지와 너구리 폰스케 두 사람과 한 마리의 생활이 시작된 거죠. 아하! 폰스케는 미아 너구리였던 거군요. 다행히 저는 요리나 집안일은 집에 있을 때부터 하고 있었으니 할아버지와의 생활은 굉장히 쾌적했어요. 어린 남자아이가 기특하군요. 저는 집에서는 없는 존재나 다름없었으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야 했거든요. 정말 그런 가정이 있군요. 실례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와서 왠지 현실감이 없다고 할지. 평범한 가정이 최고죠. 그런데 그 grandfather는요? 오늘은 외출하셨나요? 할아버지 집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지 2년, 저는 17살이 되었어요. 누나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여 난관이라고 불리는 모니로봇 대학에 현역으로 합격해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죠. 한편 저는 아버지에게 너에게 낼 쓸데없는 돈은 없으니 대학에 갈 거면 장학금으로 가라 라는 말을 들어서 고졸로 일하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할아버지 집에 다니게 된 후 아버지와의 거리가 점점 벌어진 것 같아요. 뭐 그것도 각오한 바였지만 그래서 저는 한창 일을 구하던 중이었죠. 그러던 중 그 일은 일어나고 말았어요. 할아버지 놀러 왔어. 할아버지! 정신 차려 할아버지! 그 후 바로 구급차를 불렀지만 할아버지는 지주막과 출혈로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갑작스런 일이라 제 머릿속은 전혀 따라갈 수 없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에게는 길러진 은혜가 있지만 그 사람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며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상담하자 할아버지가 사망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돈은 작지만 장례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참례자는 저와 폰스케 그리고 할머니의 영정. 정말 사람과 어울리지 않았던 분이구나 하고 슬펐지만 할아버지로서는 마음을 허락한 사람만 와주는 게 마음이 편해서 좋을지도 몰라요. 그날 폭우가 심해서 폰스케를 밖에 둘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일은 본가에서 할아버지의 앞으로에 대한 상의가 있어서 이 집에 폰스케를 둘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폰스케를 데리고 본가에 돌아가기로 했어요. 뭐냐 그 더러운 너구리는? 할아버지가 소중히 키우던 폰스케야. 오늘은 폭우니까 일단 집안에 들이지 마라! 내 방은 괜찮지? 더럽히면 세탁비를 물어내야 할 거다! 네. 그리고 유산이나 앞으로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할아버지는 본인과 연락이 이틀 이상 끊겼을 때 변호사가 본인의 집이나 친족을 방문하도록 의뢰해둬서 할아버지가 고용한 정식 변호사가 저희 가족 회의 자리에 동석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제대로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사람이 살던 집은 해체할 거고 땅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흔적을 모두 없애고 싶어. 아버지! 아키라 너 그 집 깨끗이 해둬라. 그리고 거기 사는 너구리도 처분해둬. 무슨 말이야 아버지. 게다가 땅이나 상속 명의도 아버지 게 아닐 텐데. 시끄럽다. 넌 입 다물고 있어. 안 다물 거야. 나는 할아버지 편이야. 이게... 두 분 모두 진정하십시오. 사토로님의 땅이나 건물 명의 말입니다만 반년 전에 손주인 아키라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스스로 앞일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겠죠. 그러니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건 아키라님입니다. 그럼 그 권리를 나에게 양도해라. 내 기대에 하나도 부응하지 못했으니 이 정도는 내 말을 들어야지. 안 들을 거야. 나는 아버지의 도구가 아니야. 나는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있어. 아버지 덕분에 아무런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어. 폭력을 휘두르지도 굶기지도 않았어. 하지만 나는 아버지한테 사랑받은 기억이 없고 소중히 대해진 기억도 없어. 그저 의무로 키웠을 뿐. 아니, 의무도 아니지. 누나랑 나 어느 한쪽이 원하는 대로 잘하면 됐던 거지? 저는 지금까지 준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아무리 아버지라도 놀랐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17년 동안 쌓인 마음이 이 한 번에 끝날 리가 없었으니까요. 나에게 사람으로서 중요한 걸 알려준 건 할머니와 할아버지였어. 아버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아. 그럼 나가라. 그 더러운 너구리와 함께 그 망할 자식이 남긴 집에서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 마침 잘 됐군. 이 집에서 이사할지 상의하고 있던 참이다. 무슨 말이야? 후미카는 장래에 내 회사 후계자가 될 거다.
이 집보다 더 넓고 좋은 집을 세우기로 했다. 거기에 네 방은 만들지 않을 거다. 오늘부터 우리는 가족도 뭣도 아니야. 낡은 집에서 어디 한번 비참하게 살아봐라. 당장 나가! 아버지의 선언에 어머니도 누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즉, 이게 가족의 의견이라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졌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집을 나가 할아버지 집을 물려받겠습니다. 변호사님, 모처럼 마주쳤는데 죄송하지만 자세한 건 나중에 다시 할아버지 집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가족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뭔가요? 그 파는 파의 피의 색은 대체 무슨 색입니까? 그랬나? 아,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카레 씨는 그랜드파더가 남긴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거군요. 네, 변호사님 협력도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로 가족이라고는 어떻게 됐나요? 변호사님에게 일단 호적을 갈라 새 호적을 만드는 걸 추천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가족의 연은 그렇게 간단히 끊기는 게 아니지만 형태만으로라도요. 일본어가 좀 어렵지만 관계는 끊었다는 건가요? 그런 거죠. 집을 나온 지 3년이 됐지만 전혀 연락은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쯤 좋은 대저택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대저택보다 이 집이 좋아요. 그렇게 말해주시는 게 가장 기뻐요. 오늘은 어디를 가시나요? 오늘은 말이죠. 어이, 아키라! 거기 있지? 당장 나와! 어? 프레드릭 씨와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날아왔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건 3년 만의 일이었죠. 아버지? 무려 거기에는 3년 전에 절연한 가족이 있었어요. 하지만 상태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옷차림은 너덜너덜하고 캐리어를 하나 들고 있을 뿐. 여행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집은 오늘부터 내 거다! 뭐? 무슨 소리야? 시끄러워! 비켜! 잠깐만요.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건 아니지 않아요? 넌 누구야? 이 민박의 숲밖에입니다. 민박? 너 그 자식 집으로 그런 장사를? 내가 상속받은 집으로 뭘 하든 내 마음이잖아. 그보다 대체 뭐야? 이런 평일 대낮부터 일은 어쩌고? 그건 역시 여기 있었네. 후미카. 누나까지? 아키라, 이 사람이 민폐 끼쳐서 미안해. 제대로 데려가고 두 번 다시 여기 오지 못하게 할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제대로 설명해줘. 이 남자는 말이야. 라이벌 회사 여자랑 불륜한 끝에 우리 회사 돈에 손을 댔어. 뭐? 내가 세운 회사 돈으로 뭘 하는 내 맘이잖아! 그럴 순 없지? 나는 그 회사의 부사장이야. 전 부사장이지. 지금은 내가 사장이니까. 뭐? 주주총회에서 이 사람을 사장에서 해임당했어. 당연하지. 라이벌 회사와 합병 얘기를 멋대로 진행시킨 데다 불륜 관계까지 됐으니. 심지어 회사 돈으로 라이벌 회사 유출시켰고. 왜 이런 제멋대로인 행동이 용납될 거라 생각한 걸까? 시끄러워! 그녀만이 내 괴로움을 이해해줬다고.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비참한 어린 생활을 보낸 나를 일만 하던 내 진짜 고독을 채워준 건! 무슨 꿈꾸는 소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는 아빠를 충분히 사랑했는데 그저 젊고 예쁜 여자로 갈아탄 것뿐이잖아. 진짜 경멸스러워. 아키라 일 때문에 애초에 인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 전락할 줄이야. 당신과 같은 피가 흐른다고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와. 걔 아버지한테 무슨... 당신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 내가 당신 말을 묵묵히 들은 건 언젠가 내가 당신을 실각시키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야. 아키라가 자유로워져서 정말 다행이야. 앞으로도 아키라의 자유는 방해하게 두지 않겠어. 누나... 아키라, 넌 마음이 따뜻한 아이야. 할아버지에게 마음을 준 너를 정말 존경해. 여긴 네가 지켜야 할 장소야. 두 번 다시 여기엔 오지 않을 테니까 안심해. 자, 가자. 누나가 그렇게 말하자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하지마!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이렇게 폭풍이 지나갔다. 좋은 누나네요. 전 전혀 몰랐어요. 누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집에서는 거의 대화한 적도 없었고. 이건 제 상상이지만 누나분은 아키라 씨에게 일부러 차갑게 대하는 것으로 아버지의 관심을 자기에게 가져간 것일지는 몰라요. 누나분은 방금 아키라 씨의 자유를 지킨다고 했어요. 마음속 어디선가 계속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그럼 좋겠네요. 고마워 누나.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도 누나의 자유와 행복을 빌고 있어. 그로부터 몇 달 후 아버지와 누나의 회사에 고문 변호사에게
그 후에 일에 대한 내용 증명서가 도착했어요. 먼저 누나가 말했듯이 아버지는 사장에서 해임당해 해고, 퇴직금 등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게다가 엄마와도 이혼이 성립, 고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세운 저택을 팔아서 위자료에 보태려고 했지만 그건 누나가 구매한 이유여서 아버지는 무일푼으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집에 왔던 거죠. 아버지는 저와 제 집에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제 집에는 누나의 배려로 홈 시큐리티를 도입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안심하고 민박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앞으로도 이렇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치 폰스케?